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손병희 최동호의 스포츠당. 브라질의 축구 실력은 브라질 같은 실력을 갖고 있는 축구 대표팀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것에서 강점이 나타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선수 중에 한 명인 네이마르가 상대의 과격한 반칙에 의해서 척추골절, 무려 척추골절입니다. 그래서 아웃이 됐죠. 바르셀로나의 동료, 아니 레알 마드리드입니까? 하여튼 그 동료인 리오넬 메시는 나의 친구 네이마르의 쾌유를 기원한다고 했습니다만, 그의 부상을 보면서 어린 브라질 소녀가 눈물 짓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지금 4강까지 결정이 됐습니다만, 역시 예선전이라면 몰라도 또 본선 16강까지라 몰라도 어느 정도 이상부터는 이변이 허용되지 않는, 그렇습니다. 브라질도 결국은 4강에 들어왔고, 네덜란드도 승부차이 끝에 상대 골키퍼의 눈부신 선방 때문에, 코스타리카의 선방 때문에 고전했습니다만 골키퍼를 바꿔버리는 강수를 둔 끝에 오히려 승부차기에서 상대편 골키퍼를 압도하면서 4강으로 진출했습니다. 그 와중에 말이죠. 지난주에 우리 최동호 선생께서는 홍명보 감독이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시안컵까지는 원래 임기 최소한 보장받았다고 하지만 어차피 좀 성급하게 차출되어 온 그런 면도 있고 그러니까 사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축구협회는 유임을 결정했죠.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냥 특정한 학교의 인맥 이런 것 때문에 유임을 시켰다 라고 하는 측면도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너무 단순하지 않은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 아시안컵까지 엿먹어봐라 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닌 것 같고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축구 전문가급으로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께서도 계실 거 아닙니까? 저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그 와중에 믿고 쓰는 그 호주형 윌킨슨인가요? 이분이 성공 스토리가 사실은 우리들에게는, 저에게는 찡하게 다가왔어요. 전북 현대 수비수였는데 지금 30의 나이였고요. 그리고 자국에서도 그 성인 대표팀에서는 한 번도 발탁되지 못했었다고 하죠. 전북에 왔을 때도 활약이 시원치 않아서 2군으로 내려갔고, 그래서 집에 가려고 보따리를 싸고 있었는데 국가대표 감독에서 돌아온 최강희 감독이 자세히 보니까 재능이 있다, 써먹을 때가 있다, 무엇보다도 성실한 태도가 마음에 든다, 책임감이 아주 강하다라는 것이죠. 2군에 떨어졌을 때도 불구하고 연습장에 항상 웃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동료들과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료들이 오히려 걱정해주고 말이죠. 보통 용병들은 보통 그 다른 선수들, 한 팀에 있는 선수들 능력 이상의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돈도 많이 주지만요. 그래서 실력이 떨어지면은 바로 아웃이 돼야 되는데 그 와중에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이 선수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강희 감독이 그래서 그 선수의 강점만 이렇게 봐서 스피드가 느리거나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다른 선수가 메꾸게 하고 전북 수비의 핵으로 떠올랐습니다. 그 소식을 활약상을 보고서
호주 국가대표팀에서도 뽑은 거죠. 시즌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와중에서도 최강희 감독은 이것은 이 선수의 굉장한 영예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해서 차출에 동의하고 보냈죠. 그는 급기야는 월드컵 본선에서 뛴 겁니다. 다른 아시아, 오세아니아의 그런 나라들처럼 3전 전패였습니까? 하여튼 떨어졌습니다만 호주가 최약체로 분류되긴 했어요. 맞아요. 우린 일무라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의 능력은 매우 뛰어났다고 합니다. 선수들을 수비를 조율하고 그리고 든든한 역할을 했었다고 하죠. 즉 뭐냐면은 지금 월드컵에 참여한 선수들 중에 외국 국적이지만 한국 프로리그에서 K리그 출신의 선수가 이 한 선수예요. 아주 옛날에 다른 선수 미첼인가 하는 선수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만 그 이후로 역사상 두 번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북 현대에 훌륭한 선수들이 있습니다만 감독이 바뀌면서 국내 선수들은 한 명도 차출받지 못하셨죠. 그러니까 이 전북 현대 선수, 그러니까 전북 현대 출신으로 이번에 유일하게 월드컵에 참여한 선수들이고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들이 너도나도 자원을 해서 격려의 메시지를 영상으로 담아서 호주에 보내기도 했고 원래는 복귀했어야만 하지만 최강희 감독이 이왕 이렇게 된 거 자국에서 푹 쉬어라. 우리 전지훈련할 때 그때 가자. 합류해라. 라고 배려를 또 해줬다고 하는 그런 훈훈한 스토리입니다. 저는 이런 스토리에 좀 꽂혀요. 어떤 한국 사람이 브라질 친구한테 우리도 꽤 잘해 임마 우리 축구. 그랬을 때 그 브라질 친구가 씩 웃으면서 우리는 월드컵 우승을 한 번이라도 해본 팀만 인정을 한다. 네덜란드 빼놓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덜란드는 토털 사커를 창시하면서 준우승까지는 갔었습니다만 우승은 한 번도 못하지 않았나요? 네. 그렇지만 네덜란드는 존경한다. 그 외에는 모두 우승팀이다. 그러니 까불지 말아라. 뭐 이런 건데 저는 이런 승자의 기록은 너무너무나도 드물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나도 드물고 쉽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각광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큰둥합니다. 제가 히트곡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말이죠. 동병상련이라고나 할까요? 예. 하지만 이런 식의 가슴 훈훈한 스토리, 무엇보다도 휴머니즘이 있잖아요. 예. 커다랗게 성공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 말고 이 안에는 패자들의 그런 분투기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운 것이죠. 믿고 쓰는 호주형, 네. 이 선수야말로 그런 책임감과 그런 축구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전북 현대에서 퇴출 위기에 빠졌을 때도 기쁜 표정으로 운동을 했다, 뭐 이렇다는 얘기시죠. 네. 자, 다크 신사님,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홍명보 감독의 위임, 정홍원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감독들을 선임하려고 했는데 대안이 없거나 아니면 뭐 청문회 통과 못할 것 같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들 고사하나요? 오케마리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네요. 한여름에 정장 차림, 입소 등 선수들의 사생활은 철저히 통제하였으나 자신에게는 매우 관대해 땅을 보러 간 5월 15일은 비공개 훈련일로서 절대 휴가일이 아님 파주에서 분당까지는 왕복 3시간이며 부동산 중개업자 말을 들어보면 상당히 여러 군데로 들렀다는 걸 알 수 있음. 비공개 훈련한 시간 빼고 하루를 전부 땅 보러 가는데 투자했다고 보면 돼. 그렇군요. 허정무에 대한 칭찬하고 싶지 않지만 허정무는 자기 말로는 국대 감독을 하고 매일 4시간밖에 못 잤다고 함. 하루 종일 선수들 나온 경기 비디오 돌려봤다고 함. 알제리 감독은 한국팀의 분석을 위해 K리그 3년 전 경기까지 찾아봄. 홍명보의 유인 근거는 시간이 없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군요. 땅을 보러 갔다. 네. 이런 것을 근거로 성실하지 못했다라고 단정을 지으시고 예, 정말 팬이었는데 실망하신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 그렇죠.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었다. 이건 사실이죠. 이건 사실입니다. 아주 그리고 유일한 근거이기도 하지만 큰 근거이기도 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허정무 감독도 그렇고 특히 히딩크 감독 같은 경우는 전권을 부여받기도 했습니다만 또 한 가지 준비할 기간이 많았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최동호 선생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분명히 임기를 보장시켜야 되고 오랫동안 준비를 시켜야지 그래야지 되는 건데 최강희 감독이 본선 진출 때까지만 하겠다라고 선언한 가운데서도 최강희 감독을 불러온 것 자체가 문제였다. 그리고 홍명보 감독은 우리 축구의 아주 훌륭한 자산이었고 또 이 자산을 함부로 소비하면 안 되는데 너무 섣불리 소환했다. 뭐 이런 것을 키포인트로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죠. 네. 예, 자, 이 와중에 지금 오셨습니다. 지금 막 그 최동호 선생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홍명보 감독의 위임 잘한 건가 못한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뭐 까칠한 아재님께서는 홍명보보다 협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월드컵 앞두고 무대책으로 감독을 바꿔치기 한 협회, 유소년 사회체육엔 관심 없는 협회. 홍명보도 책임지는 게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면서 맞은 독배이니 이런 반응도 있고요. 어떤 분은 땅을 보러 다녔던 5월 15일에 비공개 훈련일에 땅을 보러 다닐 정도로 불성실했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허정무 부회장이 네. 기자회견을 통해서 홍명보 감독을 왜 유임을 시켰는지 이유를 밝힌 게 있거든요. 네. 첫 번째로는 이 홍명보 감독이 시간이 짧았다.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그 시간이 짧았다라는 얘기는 축구협회의 잘못이 더 크다는 얘기를 인정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사퇴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말 자체로만 보면은 저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액면으로는 틀린 게 전혀 아니죠. 네. 근데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왜 공감을 얻지 못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전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과 저질렀습니까? 98년에 프랑스 월드컵에서 네. 대회 도중에 잘랐잖아요. 차범근 감독을 성적이 안 좋다고. 대회 도중에 잘랐어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히딩크 이후에 이 쿠엘료, 봄프렐의 핀베어백, 네. 그리고 조광래 감독까지. 네. 뭐 마음에 안 들거나 뭐 여론이 안 들면 다 날렸잖아요. 근데 왜 홍명보만 싸고 도냐 이거죠. 네. 근데 축구협회에서는 제가 짐작컨대 말 못할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몽규 회장이 어쨌거나 지난해에 당선이 됐고요. 허정무 부회장 체제로 돌아섰잖아요. 네네. 근데 최강희 감독까지는 전부 다 조중현 회장 작품이었다 이거죠. 전임 회장의 작품이었다. 예, 그러니까 네. 지금 집행부로서는 뒤집어 썼다는 생각을 아마 하고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터놓고 얘기하기는 힘들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가정해보건데 지금 집행부가 네. 이 홍명보 감독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네. 이제서부터는 우리는 4년 임기를 보장해서 가겠다 이런 원칙을 천명했다고 한다라면은 얘기는 달라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뭐 정봉규 회장인지 전임 조중현 회장인지 조중현 회장이 그 사실은 98 프랑스 월드컵 때부터 다 날린 장본인이라고 저는 알고는 있는데 네네네. 이제 그분이 물러났고 이제 새로 하려고 하는데 그 때문에 이제 말을 못할 속사정이 있다는 얘기죠. 네. 이거 하나 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 체육단체들 축구협회를 비롯해서 가장 부족한 것이 뭐냐면은 여론하고는 동떨어져 있어요. 여론이랑 동떨어져 있다. 예, 국민의 마음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어요. 소통하는 방법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체육단체는 여태까지 다 정부 예산 스스로 벌어들이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네네. 다 정부에서 예산 지원받고 기업 후원받고 이런 것만 해왔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체육단체가 할 줄 아는 얘기는 단 두 마디. 국민 여러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좋은 성적 거두겠습니다. 이거하고 죄송합니다. 만약 성적이 안 좋았으면 네. 여러분 덕분입니다. 네.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전부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프로야구나 아니면은 우리 해외 국제무대 나가가지고 우리 선수들이 뛰는 모습을 보고서 지금 시대에는 이들에게 요구하는 게 달라졌거든요. 네네. 뭐가 달라졌냐면은 우승을 하거나 어떤 프로야구에서도 기록을 세우거나 승리를 할 때에도
왠지 그 정정당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은 이기는 것보다도 그런 좀 비겁한 플레이를 우리는 지적하는 게 많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렇죠? 이기면 무조건 넘어갔는데. 예.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막 당당한 승리나 당당한 우승을 막 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축구협회의 그 공개적이지 못한, 그리고 그들만의 밀실 행정. 전에는 이렇게까지 우리가 막 따지고 들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부터 이제 그게 폭발적으로 거기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빗발치고 있죠. 네. 이건 보면 좀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너희들 단체를 운영하라는 얘기거든요. 네. 이렇게 시대가 변하는 걸 몰라요. 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이번에 그 브라질 월드컵에서 성적이 안 좋았잖아요. 네네. 근데 홍명보 감독에게 사퇴를 하라고 요구했던 이유는 네. 근본적으로는 누군가가 이제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홍명보 그 인간 자체에서 비난이라기보다는 홍명보가 왜 사퇴하느냐, 책임을 져라 이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현상은 감독 사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축구협회든 누군가 책임을 지라는 얘기인데 네. 그렇다고 한다면 협회에서 국민의 마음을 읽고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인다고 한다면은 예. 그들이 계산해서 진짜 뭐 인맥이나 이런 게 아니라 홍명보 진짜 아깝다. 네. 라고 가능성은 있는데 그의 가능성을 다 보여주지 못했다. 기회 한 번 더 줘야지 된다라고 생각했었으면은 네네. 허정무 그 부회장이 단장으로 갔다 왔거든요. 네. 뭐 허정무 부회장이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습니다. 그러나 홍명보 감독은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기 때문에 내년 1월까지는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면은 네네. 지금처럼 국민의 비난 여론이 들끓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더 문제라는 얘기군요. 그렇죠. 축구협회는 뭐 홍명보 감독은 아깝다. 1년밖에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축구협회에서 잘못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축구협회는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 그거는 조사해보고 하겠다. 네.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그렇군요. 예. 그렇죠. 이제 지금 차두리 선수가 지금 홍명보 유임에 대해서 98년에는 왜? 물음표 3개? 혼자서. 한마디 던졌죠. 말줄임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일만 생기면 감독만 계속 자르는 것이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옳은 건 아니죠. 그리고 그 이면에 아주 추악합니다. 우리 그 조중현 회장님. 때에 그분은 이제 전무이사 때 작품인데. 왜 감독들을 날리려냐 하면은. 희생양을 만드는 거죠. 먼저 치는 거죠. 여론이 안 좋다라고 할 경우에 그걸 가면 내버려 둬서 감독에게 희망을 걸고 더 갔다고 한다면은 감독이 문제가 아니라 축구협회 뭐하냐, 그럼 축구회장은 뭐하냐, 전무는 뭐하냐, 책임져라 이렇게 막 번지잖아요. 번지는데 그거를 미리 쳐가지고 감독을 날려버리면 일단 여론은 새로운 감독에게 집중이 되면서 축구협회의 집행부는 온전하다 이거죠. 그런 의미로 다 날렸던 겁니다.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도 않고 자기들도 책임지지 않고 그냥 이대로 밀고 나간다라고 하니까 문제라는 그런 얘기군요. 저는 아주 선의로 해석을 하면 이 허정무 부회장이 밝힌 그 말 그 자체, 워딩 자체는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들이 진짜 앞으로는 이 그 심사숙고해서 좋은 감독을 고르고 한번 선택했으면은 중간에 어떤 부침이 있더라도 끝까지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가려고 하는구나. 예를 들면 아주 선의로 해석하면은 그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지 되고 이럴 경우에 그러면 그 단장으로 갔던 부회장이라도 제가 책임을 지겠다는 말 한마디가 나왔으면은 이렇게까지 간지 않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지금 다그 신사님은 지금 정홍원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디 가가지고 유임 얘기하니까 총리도 무슨 유임인데 무슨 감독 정도야 이 얘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지금 그 최동호 선생께서는 이번에 월드컵에서 보내줬던 그 저널리즘의 문제, 국내 언론의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제가 선언을 하나 하고서 말씀드립니다. 워낙 저도 이 얘기랑 이런 글 썼다가 많이 좀 까여가지고 제 진위를 받아주시지 않으셔가지고 여기 홍명보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홍명보 감독 유임하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박주영 좋아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왜냐하면
박주영이 싫다라고 해가지고 박주영의 모든 면을 우리가 까야 되는 건 아니죠. 없는 사실까지만 갖고 와가지고 소설을 써가지고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기사인지 뭔지 완전 인신 공격 아니냐라는 충격적으로 봤던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스포츠지에서 나왔던 거예요. 또 그걸 받아가지고 블로그가 아니라 스포츠지에서. 예, 조선닷컴에서 그걸 또 받아서 쓰고 왜 그걸 쓰느냐 네. 하고 왜 이걸 이렇게 쓰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23일에 알제리전이 있었잖아요. 네네. 박주영 또 버벅거렸습니다. 자, 우리 기사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 임대영 PD가 검색 들어가서 예. 이제 링크를 걸어주실 겁니다만. 그 검색은 박주영 충격 발언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알제리전 다음 날에 네. 기사 제목이 박주영 충격 발언. 우리는 목표가 군대 면제였기 때문에. 점점점. 진짜나요? 바로 그런 제목에 나오죠. 일간 스포츠 기사로 이렇게 나와 있군요. 네. 제목만 보면 어떤 느낌 들어요? 그러니까 군대 면제였기 때문에 군대 면제 다 했으니까 이제 축구 열심히 안 했다. 우리 뭐 할 필요 없다. 박주영은 이미 군대 면제 받았거든요. 올림픽에서 동메달 따가지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박주영 얘는 뭐 군대 면제 받았으니까 안 뛰었구나. 그리고 거기 젊은 애들 군대 안 간 애들은 어차피 우리가 뭐 4강도 힘들고 못 힘들고 여기서 군대 면제 받을 가능성도 적은데 왜 열심히 뛸 이유가 없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딱 봐서 이게 뭐야 하고 들어가서 봤거든요. 봤더니 어떤 내용이냐면 2012년 얘기예요. 2012년 얘기? 예, 2012년에 이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 땄을 때 따고 난 직후에 박주영 선수가 AP통신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여기에서 이 동메달 따서 기쁘다. 그리고 동메달 따가지고 그 군대 면제 받았는데 군대 면제 받아가지고 새로운 기회를 잡게 됐기 때문에 더 행복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뜬금없이 알제리전 끝나고 난 다음에 박주영이 그 2012년에 한 인터뷰 내용 그대로 실으면서 이래서 군대 면제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열심히 안 뛰었다라는 뉘앙스의 기사를 써버린 겁니다. 이건 이 말이 됩니까? 블로그가 쓰거나 박주영이 안티팬이 썼다 그러면은 그건 사적인 얘기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걸 기사로 썼다는 얘기입니까, 이거를? 기사로 나온 거예요. 박주영한테 2년이 지난 지금 인터뷰를 따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2년 전에 했던 말 가지고 그랬을 것이다라고. 그러면서 또 그 쓴 기자가 이 2012년 박주영의 인터뷰가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이거 논란된 적 없어요. 논란된 적 없는데요. 저도 처음 봅니다. 논란이 되기를 바라면서 쓴 거죠. 예. 아니 되게 근데 정말 웃긴 게 말이 안 되죠. 아니 사람을 인용하는 것도 그렇고 행당동에 사는 45살 누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저는 의심스러운데 우리 흔히 얘기하는 패세원 김모 씨는 어쩌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도 그런데 이런 얘기 같은 경우는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면 어디서 어떤 식으로 몇 명이서 논란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사를 쓴 목적은 박주영이 싫은 거예요. 그러면 지 블로그에다 싫다 그러지 왜 신문에다가 이러는 겁니까? 조선닷컴에도 있습니다. 역시 조선닷컴. 조선닷컴에도 이런 내용이 있다는 얘기군요. 스포츠하고 조선닷컴. 기자 이름은 안 나왔어요. 무슨 온라인 팀 이렇게 나왔죠. 왜냐면 기자도 창피하니까. 비겁하군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다른 신문들은 다른 언론들은 하도 안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사는 일단 박주영이 싫은 거고 박주영을 까는 기사가 올라오면 어쩌면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가 될 수도 있다. 클릭수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거를 노려가지고 쓴 기사입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신공격에 가까워요. 인신공격을 유발하면서 낚는 거. 그야말로 피싱 기사네요. 그죠? 그리고 일단 박주영이 공공의 적이 돼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쓴 거죠. 욕먹었으니까 이런 정도 통하겠지. 근데 아무리 싫어도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못한 건 사실이죠, 박주영 선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지막 벨기에전 그 후반전에 벨기에가 한 명 퇴장당했잖아요. 그렇죠. 10대 11로 해도 졌죠. 가지고 1무 2패로 처참하게 깨지고 난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온 국민이 막 이제 들끓었죠. 이 홍명보 감독 축구협회. 그래서 홍명보 감독이 지난번에 허정무 부회장이 기자회견 하기 전까지 온 국민의 관심사, 그러니까 축구팬의 관심사는 홍명보가 잘리냐 계속 가냐 이거였었잖아요. 이때에 허정무 부회장이 홍명보 유임시킨다라는 발표하고 난 다음에 한국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은 홍명보 감독 유임을 바라느냐, 사퇴를 바라느냐. 어느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유임을 바라는 수치가. 예를 들면. 그러게요. 많아야 우리 생각에 10%, 20% 정도 나왔을 거라고 생각했었잖아요. 하지만 그 전부 다 자르라는 얘기니까. 그거보다는 좀 많이 나왔겠습니다. 55%가 나왔어요. 잔류를 바란다? 엄청나네요. 홍명보 유임이. 이게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나지 않는데 홍명보 유임이 55%가 나오고요. 표본조사 95%인가 플러스 마이너스 3.8% 정도의 신뢰 오차. 네네. 그러니까 이제 100% 믿을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한국 갤럽이라는 여론조사 전문 기관이 한 결과니까 네네네. 신문에서 받아 썼죠. 네. 그 다음 날 또 열받은 기자들이 뭐라고 썼어요? 그거에 가지고 또 발끈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모 신문사의 제목 홍명보 유임 찬성 한국 갤럽 55% 홍명보 사퇴 네이버 77%.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스포츠 카테고리 들어가면은 초기 화면에 폴이라고 하죠. 설문조사. 설문조사 해가지고 찍는 거. 이건 공신력은 없습니다, 이거. 그거를 인용해가지고 한 겁니다. 네. 근데 네이버에서 설문조사하는 거는 샘플링도 안 되고 그렇죠. 인터넷 사용자의 특성이 다 반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언론에서는 네이버나 다음에서 하는 설문조사는 결과를 인용해가지고 보도하지를 않죠. 그렇죠. 기사의 가치가 없으니까. 자료의 가치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죠? 근데 제목서부터가 한국갤럽 55% 찬성, 네이버 77% 사퇴 촉구라고 써있네요. 예. 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한국갤럽, 이거 우리 계속 이거 물러나라고 계속 쓰고 있는데 한국갤럽에서 55% 나왔다? 이거 아니야. 국민 여론이 이러면 아니고 국민 여론이 다 이 사퇴 쪽으로 몰아가야지 돼가지고 제목서부터가 의도가 확 보이죠. 네. 이거는 여론 조작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이것도 일간 스포츠네. 이것도 일간 스포츠예요? 홍명보 유임. 정확히 얘기하면 홍명보 유임. 한국갤럽 52% 찬성. 예. 네이버 77% 사퇴 촉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표적으로 이게 편파 보도인데, 네. 그러니까 제가 홍명보 계속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 흔히 얘기하는 기레기들. 그러니까 이 기자는 기사를 쓴 거죠. 목표를 가지고 홍명보를 잘라야 된다라는 목표 가지고 자기가 쓰는데 자기에게 유리한 자료만 이미 그 기사의 목표를 정해놓고 자기 주장에 맞는 자료만을 갖다가 자기 식으로 유리하게 해석해가지고 쓴 거죠. 그렇군요. 게다가 자기 이름도 안 쓰고 있어요. 그쵸? 온라인 뉴스팀이라고 써 있습니다. 온라인 일간 스포츠라고 써 있어요. 예. 위에도 없나요? 기사 이름이? 없어요. 정말 비겁하죠. 비겁하죠? 야, 이런 거는 사실 기사의 굳이 이렇게 할 거면은 기사로 할 게 아니라 평론 비슷한 기자의 눈 이렇게 하고 나가고 난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그게 정당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칼럼으로 자기의 주장이 실어가지고 가는 건데 이런 기사의 형태는 아무리 이제 기사라고 그 기자의 기사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객관적인 단어서부터 이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자의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 기사 형태로 전달하는 팩트가 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기 오피니언을 주장하려고 하면은 칼럼으로 쓰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여론을 호도하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서 의견을 올려주셨어요. 하나는 저도 박주영 명성을 까고 싶지는 뭡니까 이거? 일단 좀 정확하게 글을 써주시면 제가 인용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박주영이랑 정성용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예. 까고 싶지는 않습니다. 전적으로 선수의 기량이나 기용 등의 전술은 감독의 선구 아니고 감독의 책임이기에 결과적으로 축협과 홍명보를 탓하고 싶어요라고 하셨고요. 시민님께서는 뭐 하나 책임지지 않는 박근혜 정권에 대한 반감이 반영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만 이런 근데 기본적으로 제 얘기는 박주영이 잘했다 못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확실히 청취자분들께서 잘 들어주시고 해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스포츠 기자들 사이에 저도 이제 90년대 예전에 스포츠 기자 시작하게 되면 선배들로부터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안 되면은 될 때까지 쓰고 또 써라. 항복할 때까지 조져라. 한 번 가고 끝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기사 말고도 그 홍명보 감독 유임 발표하고 난 이후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기사들이 엄청나게 많다 이거죠. 네. 그건 뭐냐면은 그네들 스스로는 홍명보 내가 끌어내리겠어. 나름의 이제 의기탱천해가지고 아니면 내가 홍명보가 잘릴 때까지 계속 쓰겠어. 해가지고 계속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계속 쓴 것도 오케이인데 네. 그러다 보면 기자 스스로가 발목을 잡히게 됩니다. 뭐냐면은 홍명보가 사퇴해야 되는 이유, 나름대로의 논리적인 이유가 있겠죠? 네. 처음에 다 썼어요. 안 내려와요? 그러면 한 번 더 씁니다. 네. 또 씁니다. 네. 3번, 4번 가면 쓸 게 없어져요. 논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예. 그런데도 본인 쓰려고 하죠. 네. 그러니까 뭘 갖다 씁니까? 네이버 설문조사 말대장을 갖다 써야지 되고, 다른 거 갖다 써야지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기사가 아닌 게 되는군요. 예. 그다음부터는. 네. 근데 기자의 오만이에요, 이게.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술 마시면서 할 수도 있죠. 예. 야, 우리가 한번 해보자. 만약에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홍명보 감독이 잘리기라도 한다면은 내가 잘랐어. 그렇군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죠. 지금 이 말씀해 주시니까 제 직업에 관계돼 갖고 예. 방송가에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가수가 됐든 연예인이 됐든 한 사람을 띄울 수는 없더라도 한 사람을 죽일 수는 있다. 죽일 수는 있어요. 네, 죽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PD들이 또 예. 뭐 그런 방송 관계자들 한 명이서 총대를 메고 또 누가 한둘이라도 도와주는 솔직히 한 명이라도 가능하죠. 한 예. 명의 PD가 그렇게 해서도 영향력이 있다 그러면 연예인 하나를 죽일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저는 진짜 답답해요. 어떻게 해요? 저도 이게 죽인다는 게 진짜 뭐 무시무시한 그런 킬이 아니라 킬이 아니라 매장을 시킨다는 거겠죠. 내려오게 네네. 만들었다 자리에서. 저도 과감하게 저는 대한체육회장을 내려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오. 몇 명의 모두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 네. 그러니까 이분은 자격이 없다 도저히 네. 내려앉혔습니다. 근데 이런 기사 쓰시는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내려앉히고 싶으면은 진짜 이게 적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적의 심장을 한 방으로 겨눠가지고 진짜 이 글 하나에 뼈가 시릴 정도로 아픈 그런 날카롭게 써야지 이게 내려오게 되는 거지. 네. 특종이나 누군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자리에 있다가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 그런 이제 그 이슈가 되는 기사 같은 경우에는 연장으로 나온 거 없습니다. 하나 내가 툭 던지면은 정확하게 쓰고 진짜 날카로우면은 그거 가지고 다른 기자들이 더 난리예요. 그렇지, 인용을 하죠. 그렇죠. 네. 예. 그래가지고 저절로 이렇게 국민에 전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지 못하고 누가 들어도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설득력이 저런 것 같기도 하고 네. 저런 것 같기도 하고 설득력이 떨어지는 기사이기 때문에 반응도 없고 계속 써야지 되고 그것을 저는 기자의 실력입니다. 그게. 그래서 축구협회가 진짜 믿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은 더 뛰고 네. 더 듣고 더 봐가지고 정확하고 그 심장을 향해서 한 방을 날려라 이거야죠. 그렇군요. 그래서 정몽규가 더 이상 앉아있지 못하도록 허정무가 부끄러워하도록 지금 제가 그래서 지금 계시는 분 몇 분들한테 축구협회 네. 한번 들어봤어요. 네. 저는 조중현 회장이 있을 때하고 좀 분위기 바뀐 거 있냐? 바뀐 거 없답니다. 바뀐 게 없대요? 예, 결국. 그러면은 뭐 6개월 걸려도 좋고 1년 걸려도 좋으니까 쫓아다니고 쓰레기통 뒤지고 해가지고 정확하게 쓰라 이겁니다. 하긴 뭐 결과적으로 집안 형제들끼리 승계한 거니까요. 그렇죠. 네. 거기다가 아마 이번에 기술위원회 기타 등등 해가지고 네. 조금은 바뀔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책임지는 행동을 액션을 취하는 거죠. 네. 기술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했다라고 하면은 근데 기술위원회 사람 바꾸고 제도 바꾼다고 해가지고 회장이나 부회장이나 전무가 기술위원회를 자기 새카만 후배에 부리듯이 계속 쓰는 그런 자세랑 의지를 갖고 있다면 기술위원회 백날 바꿔봤자 그게 빛을 발합니까? 그러니까 요식행위가 아니라 제대로 된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증명을 해줘야 된다. 그렇죠. 라는 그런 이야기. 예, 그렇군요. 결국 오늘 홍명보 감독 유임에 대해서는 홍명보 감독을 유임시키는 배경이라 이런 것은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축구협회가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불통의 경제를 보여주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그것이 근본적인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예. 스포츠 저널리즘 이것은 팩트를 가지고 정확하게
타격을 주는 지점을 찾아서 날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희망사항을 기사로 써야 되니까 말도 안 되는 자료를 근거를 대기도 하고 해서 기사가 아닌 비문을 양산하게 되는 그런 스포츠 너절리즘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기레기죠. 네, 기레기. 저도 이제 그런 말 쓰기 싫어서 썼는데 안 쓸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뭐 같은 업계인데 기레기라는 말 쓰고 싶겠습니까? 사실. 오죽 했으면 한 일주일쯤 전에 그 한국일보 주필까지 지내신 분이시거든요. 네. 굉장한 선배시죠. 네. 근데 칼럼을 썼어요. 기레기를 누가 키웠나. 그러니까 그 양반도 저처럼 그거 싫었겠죠. 그 치부 누가 얘기한 거 좋아합니까? 참다가 세월호 특히 겪으면서 너무 많아지니까 누가 키웠냐 해가지고 반성하면서 기레기가 양산된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하는 칼럼 쓰셨거든요. 이 정도가 되다 보니까 너무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자, 스스로 세상에 소금을 자처하는 그런 자들일수록, 그런 집단일수록 정말로 성찰이 중요하죠. 기자들뿐 아니라 특정 종교도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바쁘신 가운데 또 시간 내주시고. 저는 죄송할 뿐입니다. 오늘 한 가지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뭡니까? 죄송하지만, 미녀응원단이 옵니다. 네? 미녀응원단. 미녀응원단이라뇨? 인천 아시안게임 북한의 미녀응원단. 그녀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는 설레임도 좀 있고요. 미남응원단이 아니고 미녀응원단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반가워하는 거죠. 성차별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남북 관계에 근본적으로 변화가 생긴다 그러면 더더욱 즐겁겠지만요. 사실 그래야 되는 건데 이것이 이벤트가 이벤트로만 끝나고 선정주의만 과열된다 그러면 참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이요. 슬픈 일인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2003년 대구 유니버시티 때 민영원단이 왔는데 DJ 김대중 당시 대통령하고 그 김정일하고 평양에서 만났을 때 사진이 들어간 플랜카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영원단 환영합니다. 근데 비가 와가지고 다 젖었죠. 근데 민영원단이 응원 가고 돌아가는 길에 비에 젖은 플랜카드를 본 겁니다. 다 내려왔죠. 그래가지고 플랜카드를 다 뜯어내가지고 가슴에 안으면서 울면서. 장군인 사진이 비에 젖었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 장면을 제가 특종으로 보도했었거든요. 그게 최동원 선생 그였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금강산인가 어디에 또 갈 데가 있었습니다. 갔는데 북한 쪽에는 다 알고 있어요. 자기가 썼다는 거. 제가 그걸 뭐 했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누구 만나가지고 무슨 인터뷰를 했고 뭘 질문했는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좀 엄중한 상황인데도 그 민영원단 왔을 때 이거 접촉을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막 하면서 그들이 그 던지는 얘기를 들었을 때 좀 느끼는 것 좀 있습니다. 뭡니까? 똑같다. 우리랑. 그들도 우리가 궁금하고 호기심이 있고 제가 궁금하고 호기심이 있고 뭐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있어가지고 물어보지 못할 뿐이라는 걸 제가 그때 느꼈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날카로운 그런 필봉을 입으로 휘두르 주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